안녕하세요, 만다홍의 옹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캐릭터 정면 그리기에 이어 반측면 얼굴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죠. 자, 원을 그려줍니다. 원을 그릴 때는 손목을 사용하지 말고 어깨를 천천히 돌려가며 연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돌려주세요. 이렇게만 따라 그리신다면 다들 원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원 그리기 귀찮다고 대충 그리면 얼굴 박살나니까 조심하세요. 더러워! 하지만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원을 그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삐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글쎄, 먼저 머리를 그리고 상세하게 그린 것을 조금 지우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뭔 개소리야! 네, 장난이었고요. 정말 원을 쉽게 그리는 팁입니다. 우선 직선을 이용해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정사각형. 혹시 사각형도 못 그리겠어요? 자 쓰세요, 자. 그 후 사각형 꼭지점들을 이어보세요. 대각선을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4등분 나눠주고 피자판을 만드는 것처럼 곡선을 사용해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 원 하나 그리는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사람 꼭 있을 거야. 하지만 원만 제대로 그려도 캐릭터의 완성도가 달라진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 반측면에서 본 얼굴을 그려볼까 합니다. 준비된 원 위에 이렇게 두 줄 추가해주세요. 정면에서 본 얼굴 그릴 때랑 선 위치가 다르잖아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왼쪽 선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뺨의 라인이 되고 오른쪽 선은 정면과 측면을 구분짓는 선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얼굴을 상자로 생각해 볼까요? 이걸 보면 반측면에서 본 얼굴은 두 면이 동시에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반측면에서 본 얼굴은 정면에서 본 얼굴과는 달리 정면과 측면 두 면이 동시에 보이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방금 그은 오른쪽 선은 얼굴의 정면과 측면 두 면을 구분해주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면과 측면을 구분짓는 선은 어디에 그려야 하나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확실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파란 선보다 오른쪽 주황색 선 쪽이 조금 더 길게 틀의 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럼 정면과 측면을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 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위치가 바뀌어도 얼굴이 무너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이번엔 뺨 라인의 각도를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왼쪽 뺨의 라인부터 정해볼 건데요. 뺨의 각도는 캐릭터의 형태와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 이 라인도 각도에 따라 캐릭터를 구분해 그릴 수 있습니다. 수직에 가깝게 그리면 리얼한 그림부터 귀여운 그림체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많이 기울이면 귀엽고 동글동글한 그림체와 궁합 좋게 쓸 수 있습니다. 뺨의 라인을 정했으면 턱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턱의 위치는 새로 만든 중심선에 위치하는데 중심선을 벗어나게 되면 주걱턱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턱의 위치를 정한 다음 왼쪽 뺨의 라인을 향해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때 턱의 라인과 뺨의 높이가 정해진답니다. 턱의 높이에 따라 캐릭터를 다양하게 구분해 그릴 수 있는데 뺨 라인보다 턱의 길이를 짧게 그리면 아이스러워지고 턱의 길이를 길게 그리면 어른스러워집니다. 턱의 길이는 되도록이면 원의 반지름을 넘지 않게 그리는데 턱이 너무 길어지면 얼굴이 무너지니 주의하세요. 이번에는 이목구비의 위치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얼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면 한가운데쯤 눈을 그리면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계란 3개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란은 세워서 마지막 계란은 눕혀서 그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눈의 가로폭은 변하지만 세로폭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을 잊지 말고 눈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음은 코와 입의 위치를 정해보겠습니다. 코와 입은 세로 그어준 중심선 라인 위에 그려주면 되는데요. 코와 입의 위치를 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뺨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위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코는 뺨 라인 위에, 입은 뺨 라인 아래, 턱 라인에 배치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때 입의 위치는 턱에 너무 가깝지 않게 그려주세요. 이제 귀와 턱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측면에 귀를 그려볼게요. 일단 측면의 한가운데쯤 선을 한 줄 그어줍니다. 이 선이 이번에 그릴 귀의 배치 라인이 될 텐데요. 선을 그었으면 윗 눈꺼풀의 높이와 귀의 배치 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에 귀를 그려줍니다. 이걸로 깔끔히 귀를 배치할 수 있어요. 귀를 그렸으면 귀가 있는 지점에서 뺨의 높이까지 선을 그어 턱을 향해 바깥으로 곡선을 그려 선을 연결해 줍니다. 참고로 이때 선이 너무 곱거나 안쪽으로 휘거나 할 경우 얼굴이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으니 최대한 바깥쪽으로 곡선을 그려 연결해 주세요. 이번에는 임시 배치에 따라 이목구비를 그려 넣어 볼 텐데, 그려 넣는 법도 정면에서 본 얼굴대와 거의 마찬가지로 임시 배치에 따라 윗 눈꺼풀과 눈동자를 그리고 눈 아래 커플도 그려 넣어 주세요. 반 측면에서 본 얼굴의 좌우 눈 크기가 따로 노는 걸 방지하고자 가로 근개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려줍니다. 반 측면에서 본 얼굴의 좌우 눈 크기가 변하는 건 실제로는 가로폭의 길이뿐 세로폭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 가로폭의 길이만 조심해서 그려주세요. 눈썹을 그릴 때는 눈보다 더 길게 그려줍니다. 이제 코를 그려보겠습니다. 반 측면에서 본 얼굴은 코 그리기가 어려운데 잘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 끝을 의식해서 그리면 됩니다. 코 끝은 전체 코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하는데요. 코 끝에 높이를 정해주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 여러가지 코를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코의 윗부분을 생략해서 코의 아랫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언밸런스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돼! 입과 귀를 그려보겠습니다. 입술의 위치는 대략 턱 라인 절반쯤에 잡아주면 됩니다. 입을 그릴 때는 코와 너무 멀어지지 않게끔 그려주면 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는 라인만 그려주세요. 입의 크기는 왼쪽 측면의 3분의 1 정도, 오른쪽은 왼쪽의 2배 정도 길이로 그려주면 됩니다.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그려주세요. 양쪽 동공 사이에 간격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귀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만가 그림체로 그리기 때문에 귓바퀴, 귀구슬, 귓구멍만 묘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그림체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턱과 윤곽을 그려보겠습니다. 턱을 그릴 때에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묘사해 주는데 남성은 좀 더 직선적이고 각지게 묘사하고 여성은 좀 더 둥글게 곡선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오늘 그릴 캐릭터는 여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곡선을 사용해서 턱의 윤곽을 그려주세요. 윤곽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번 역시 윤곽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에 따라 캐릭터를 구분해 그릴 수 있어요. 딱딱한 선으로 뾰족하게 그리면 소년 만화 캐릭터처럼, 부드러운 선으로 뺨을 약간 봉긋하게 그리면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대 초중반 정도의 여자아이를 그려볼게요. 최대한 여자한 느낌으로 두상의 크기를 정해보겠습니다. 반 측면에서 본 얼굴은 정면에서 본 얼굴대와는 달리 뒤통수까지 의식해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뼈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반 측면에서 본 머리뼈는 정면에서 본 머리뼈와 다르게 뒷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후두부의 크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크게 잡는 게 좋아요. 뒤통수를 꽤 크게 잡아도 머리카락에 가려져 어색해 보이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과한 건 좋지 않겠죠?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먼저 틀을 잡아주겠습니다. 가발이나 모자를 씌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머리카락 흐름을 따라 덩어리를 나눠줘야 해요. 앞머리, 정수리, 귀 옆머리, 귀 뒷머리. 붉은 화살표가 조금 전에 말한 머리카락의 흐름이에요.
흐름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흐름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머리카락의 흐름은 정해진 지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그 지점은 가마, 가르마, 이마 이 세 지점에서 머리카락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리얼한 그림체는 섬세하게 묘사해주고 심플한 그림체는 머리카락의 흐름에 따라 최소한의 선만 그려주세요. 오늘은 심플한 헤어 그리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그리기는 어려우니 자료를 꼭 참고하면서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묘사해 주겠습니다. 머리카락에 세세한 흐름을 그려 넣어줍니다. 심플한 머리카락은 방금 그린 머리카락의 흐름에 따라 외곽선만 따내서 머리카락 끝부분만 묘사해 주세요. 초보자는 리얼한 헤어보단 심플한 머리가 간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림은 심플하면서 세련될수록 그리기 어려운 법이니까 흐름에 주의하면서 그려주세요. 얼버무리기가 통하지 않으니 적절하고 정확하게 선을 고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역시 많이 그려봐야 늘겠죠? 마지막으로 선 정리까지 말끔하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네, 오늘은 캐릭터 반측면 얼굴을 그려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망가와 곰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